네, 이번 시간은 취업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지요. 출구 없는 고민 대책기원 프로젝트 출고대기입니다. 네, 이 시간은요. 취업계 스타 강사죠. 네. 이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출고 대기 중인 네. 취업준비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윤경 김태성입니다. 아나운서가 태성 씨 만나면 이 좋아해서 이게 아, 떱니다. 진짜 너무 그래서 훈훈한 것 말을 같습니다. 더듬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발음이 좀 안 좋으셨습니다. 자, 오늘 예. 굉장히 나비 넥타이가 인상적인데요. 예, 저 아들 몰래 아들 거 이렇게 몰래 가져와서 했습니다. 아들 지금 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크기가 작은 걸로 봐서는 아들 거라는 게 예상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멋진 넥타이와 함께 오늘도 리얼 100%의 진짜 채용 얘기 계속되겠죠? 예, 물론이죠. 네. 지난주에는 CJ 그룹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질문을 받아보니까 네. 제약회사와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제약회사가 서류 접수를 시작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서 네. 많이 도움이 되는 것들을 뽑아왔으니까요. 네. 두 아나운서님들께서 질문을 대신 학생처럼 알겠습니다. 읽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항상 그랬듯이 저희가 질문이 참 어렵긴 하지만 어려워요. 네. 또 당해보겠습니다. 학생처럼. 자, 첫 번째 사연 이윤정 아나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제약 영업 여자가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약회사 영업 직무에 지원할까 생각 중인 여학생입니다. 듣기로는 제약 영업이 영업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하던데 여자로서 할 수 있을까요? 시작하기도 전에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또 스펙은 얼마나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학생 같지 않잖아요. 아나운서 같잖아요. 예, 그죠. 학생 같이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말을 안 아쉽네요. 듣네. 예, 제가 학생이 기대하겠습니다. 아니라서. 이런 학생 되면 안 되니까. 이게 제약회사 하면 사실 이게 그 자동적으로 영업이 떠오를 수밖에 없을 예. 텐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여자였습니다. 영업 직무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이것이 제품을 판매하는 게 어렵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환경적으로 힘들다는 건지 어떤 얘기일까요? 예, 두 가지 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적인 성향이 없는 친구들이 영업을 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그럼 겪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만나 달라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고 거절도 당하거든요. 예. 거절 당했을 때 멘붕 빠지면 이제 어려운 거죠. 거기에다가 제약 영업 자체에 특별한 또 환경이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약 영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 중에서 제일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제약 영업 고객들이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들도 병원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병원과 예. 약국, 병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 지역 성형외과 의사들이 우리 제주도 요번에 놀러 가는데 라고 뜬금없이 영업사원에게 전화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죠, 당연히. 그런데 요즘에는 각종 규제도 많아지고 관리 감독도 철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져서 일반 영업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영업사원 X 아치들이 있습니까? 아, 정말 안 되겠네요. 예. 영업사원 특성상 회사의 목표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이 오가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현재는 뭐 네. 말씀하신 대로 강화된 규제가 생겼고 예. 참고로 저희 아버지도 약국하시거든요. 아, 근데 뭐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뭐 절대 그런 거 없이 아, 굉장히 그럼요. 그 사원들이 오면은 예. 따뜻하게 해주시니까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너무 또 이렇게 예. 오해를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계속해서 제약회사 영업직의 스펙도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어떤 특별한 자격증이나 화려한 스펙은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취준생이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방송을 여러 차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기업 비즈니스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을 기업에서 뽑는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제약 영업을 지원했는데 영어 점수가 나 몇 점이야? 컴활 자격증이 있어. 예를 들어 컴활 자격증이 있으면은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약을 잘 팔 수 있을까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유통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혹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뽑고자 하는 그 원칙에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그 스펙, 자격증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영업 직무이니만큼 이 소통도 잘하고 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 어필하면 또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그렇습니다. 영업직이니까 예. 체력도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네. 되게 그렇죠. 좋아야겠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가 할 수 있겠냐? 예. 보통 남자 직원을 영업직은 떠올리게 되는 예. 남자의 직군으로 제가 떠올리게 되는데 예. 여자이면은 어떻습니까 영업이? 예.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컨설팅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약 영업에 입사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입사 연수를 받으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입사자 중에서 절반이 여자라서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여자 목소리를 좀 흉내내려고 했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예. 예, 그 방송에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요. 예, 연아 씨 미안합니다. 당신 예. 목소리 아니에요. 예, 여자라서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제약사 중에서요. 한국 CEO 5명이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럼 한번 질문 더 드려볼게요. 제약 영업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 게 중요할까요? 아,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제약 영업 직무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거고요. 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실제 면접에서요. 제약 영업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 예.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것이 제약 영업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예. 하셨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제약 영업은 크게 세 가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고객 개발을 해야 돼요. 예. 고객 개발을 고객 발굴을 해야 개- 되고, 예. 그리고 개발된 고객들이 우리 약국에서 우리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모션이라든가 관계 유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기존 고객을 관리해야 돼요. 기존 고객들의 재고도 관리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의 현장의 목소리에서 니즈를 파악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걸 위해서는 뭐 행사 관리라든가 생일까지 챙겨주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약 영업의 종류를 보시면요. 크게 ETC와 OTC 영업으로 나누는데요. 이건 예. 이제 내가 만나는 고객과 다루는 의약품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건데요. 먼저 OTC를 말씀드리면 예. 오버 더 카운터 드럭이라고 해서요. 발음에는 좀 지적하지 마시고요. 오버 더 예, 뭐라고요? 오버 더 오버 더- 카운터 드럭. 아 카운터. 예. 약국, 일반 약국과 약국을 대상으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그런 영업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국에 가서 제가 요즘에 암이 호전되지 않으니까 포지오티닙 성분이 있는 약 좀 주세요.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약국 가서 그냥 겔포스 주세요. 뭐 용각산 아세요? 용각산? 네. 바카스 주세요. 뭐 네, 이런 그런 거. 거죠. 예. 용각산 주세요, 바카스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용각산을 아시는 거 보니까 연식이 어느 정도 이렇게 드러납니다. 네, 예. 그렇다면 ETC는 자연스럽게 병원 쪽이겠네요. 이게 그렇죠. 약자가 어떻게 됩니까? ETC. 예. ethical drug, ethical ethic, TH 발음입니다. 알겠습니다. ethical drug인데요. 예. 종합병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는 그런 영업이고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 ETC 안에는 로컬 영업과 종합병원 영업으로 나눠지는데요. 로컬 예. 영업은 개인 병원,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고요. 여기는 원장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품선정위원회와 교수들이 같이 약품을 선정하기 때문에 네. 영업사원의 전문적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병원 가면은 서류 가방 들고 계신 분들 가끔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제약회사 영업 예. 직원이 아닐까 싶은데 예. 이분들 약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좀 상당할 것 예, 같습니다. 종합병원에 가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 고민 상담자를 위해서 제약회사 합격에 필요한 역량 좀 알려주시죠. 네. 예, 합격하는 데 필요한 역량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커뮤니케이션이 많겠죠. 네. 영업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필요할 거고요. 협상력과 친화력이 같이 필요하고요. 제약 영업인 경우에는 특히나 질환과 의약품에 대한 지식, 요거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예. 이게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겼는데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업 잘하려면 예. 이건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그 술을 잘 마셔야 된다. 이거 예. 술 못 마셔가지고 예. 제약회사 영업하다가 그만두신 예. 분 봤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제약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서도 술이 되게 좀 중요하죠. 영향을, 중요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선입견이기도 하고 사실이 요즘에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관계 중심적인 영업을 했기 때문에 술이 굉장히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었는데 예. 요즘에는 영업 방법론, 영업 체계들이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어서 영업을 좀 달리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 주위에는 술 한 방울도 못 마시면서 영업을 잘하는 최고의 영업 자리에 오른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술을 잘 못 마시거든요. 그런데 회사 생활을 오래 했고요. 다들 제가 술 잘 마시는지 알아요. 자, 잘 다음에 드실 것 같은데. 예, 기회가 되면 특강을 한번 할게요. 술 안 먹고도 먹은 것처럼 보이는 방법 이런 식으로. 네.
중요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중요하다고 하지만 예. 안 먹어도 잘할 수 있다. 안 먹어도 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술 먹은 것 같은 그 분위기를 원하고 소통을 원하고 공감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걸 그렇군요. 해주면 됩니다. 예. 네, 뭐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예. 술 못 먹는다고 해서 나는 영업 직원 할 수 없다 이런 편견은 버리셨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네. 고민 상담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네. 띄워주시죠. 자, 제약업종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제약업 지원 준비하고 있는 남학생입니다. 곧 보령제약 서류 접수가 마감되는데요. 워낙 여기저기 많이 써서 그런지 제가 쓴 자소서들을 보면 다 그게 그거네요. 자소서를 작성할 때 제약업종만의 비법, 노하우가 있을까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카더라 말고 태성쌤의 진짜 합격 비법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학생처럼 하신 거죠? 그렇게 해야죠. 네. 저기 그 졸업 유예를 한 7년 정도 하신 학생의 목소리. 예. 예. 네, 그렇다면 뭐 이렇게 우리 취준생들이 사실 불안하니까 예. 이런 카더라에 많이 의존하기 엄청 의존하죠. 마련이잖아요. 예. 이럴 때 태성쌤의 실질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예. 네. 기업 관점에서는요. 자기소개서를 왜 보려고 할까요? 이게 글을 잘 쓰는지 여부를 평가하려고 할까요? 뭘까요? 아니겠죠? 많은 학생들이 이제 글을 잘 쓰기 위한 노력,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할애하는데 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죠. 알고 계시죠? 뭘까요? 인재상과 역량, 직무 역량. 아주 네. 최고입니다. 예. 써 있는 걸 너무 잘 읽었어요. 네, 써 있습니다. 예. 관점의 전환. 그러니까 지원자 관점에서 기업의 채용팀장의 입장으로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채용팀이 보는 것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에 이 직무에 이거를 어울릴까? 잘 알고 있고 잘 어울리느냐, 궁합이 맞느냐 여부 이것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 입장에서는 지원 기업의 인재상과 직무 역량 확인하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그겁니다. 그리고 내 경험이 여기에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는지를 얘기를 해나가는데 어떻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두 가지식으로 스타 기법 이용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 주시면 잘 읽어줄 겁니다. 그렇군요. 네. 공식이었죠. 예. 자소서 그 쓸 때마다 첫 예. 문장도 못 쓰고 예. 머리 쥐어 싸매는 분들이 많은데 예. 궁금한 것이 뭐냐면 어떤 그 진심, 예. 자기의 얘기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만 진심이 담긴 좀 투박한 게 더 낫다는 거죠. 그게 더 낫습니다. 세련된 것보다. 예. 예, 훨씬 그렇구나. 낫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잘 쓰려면 예.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소개해 주시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는 연애 편지와 같다. 연애 편지. 네. 예. 잘 못 썼었어요. 예. 아, 그건 믿을 수는 없고요. 일단 지원자 입장에서는 구애 편지를 하는 거예요. 네. 나랑 사귀어줘, 나랑 결혼해줘라는 구애 편지를 하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연애 편지를 받습니다. 근데 연애 편지를 평균 100에서 150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 100에서 150대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50통의 편지를 쫙 펼쳐놓고 누구를 만날까라고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 썼는데 상대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대를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 한 번만 만나줘봐. 나하고 한 번 만나주면 나하고 결혼해주면 내가 뭐든지 해줄 수 있거든.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럼 상대방이 만나줄까요? 아니요. 겁나죠. 그렇죠. 부담스럽고 겁나죠. 섬뜩한데. 그렇죠. 아마도 뭐 사랑 쟁취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방법이 그래서 달라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질문자 같은 경우에 여기서 질문 주신 분은 자소서를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은데 그게 그거 같다라고 얘기했죠. 이런 경우는 합격하기 어려워요. 제가 팁을 하나 먼저 드릴게요. 네. 내 자소서를 완성하신 다음에 내가 지원한 제약 말고 다른 업종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글에다가 통신사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내가 영업을 지원했으면 영업 말고 기술 지원 뭐 이런 걸 넣어보는 겁니다. 그리고선 다시 읽어보세요. 그랬는데도 글이 잘 읽혔어요. 그러면은 탈락할 확률이 99%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아까 제가 그 연애 편지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윤정 아나운서가 네. 예, 행복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나운서가 연애 편지를 받았어요. 연애 편지를 딱 읽었는데 편지에 나만을 위한 사연이 없어요. 그리고 나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들만의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내 이름 대신 윤정이라는 이름 대신에 은희라는 이름을 넣었었는데도 말이 잘 돼. 그런 사람 만나실 겁니까? 안 만나죠. 안 만나죠. 네. 똑같은 겁니다. 지원 회사, 지원 막 직무만을 한국 위한 때네요, 막. 절대로 안 만납니다. 그죠? 예, 흥분되죠. 네. 예. 이 지원 회사, 지원 직무만을 위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런 자소서가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 내가 이걸 왜 봐야 돼?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약 업종을 지원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제약에서 쓰는 그 언어,
그리고 이쪽의 시장, 이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이쪽 제약 시장과 제약 회사만을 위한 이 회사만을 위한 어떤 차별화된 의약품 공부,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소서 많이 썼다고 중요한 게 아닌 것이 회사만 바꿨을 때도 어색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똑같은 그렇죠. 천편일률적의 자소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항상 그 회사를 위한 예, 특징 같은 걸 잘 드러내야 된다. 이게 그렇죠. 중요하겠군요. 예. 그 홈페이지에 답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홈페이지에 대부분이 답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한 70%는 있고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다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 회계보고서에서 사업 내용이라는 부분 보시면 대부분 커버 될 겁니다. 가슴이 벅찰 정도의 정보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군요. 네, 돈 들이지 마시고요. 홈페이지 자세하게 예.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네. 자, 이윤정 아나운서 마지막 고민 사연 좀 들어볼까요? 네. 제약업종 어려워요. 태성쌤의 방송과 책은 모조리 찾아보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기업 분석을 항상 강조하시는데 제약 쪽은 너무 어렵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냥 태성쌤께서 직접 제약업종에서 관심 가져야 할 이슈나 화두, 시장 상황을 잡정보센터에서 알려주세요. 이분 되게 예. 날로 드시려고 하는데요. 다이렉트 사연자인데 예.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 좀 급해 보이는데요. 바로 예. 조언 좀 해주시죠. 질문자에게 우선 박수를 쳐드릴게요. 그 기업 분석을 먼저 하려고 해요. 그게 네.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하세요. 어렵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날로 먹으려는 질문자를 위해서 제가 알토란 같은 선물을 좀 드릴게요. 예. 그 관심 가져야 될 이슈와 어떤 현황 이거 몇 가지 키워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자소서와 면접에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네. 얼른 소개해 주시죠. 예, 첫 번째 고령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65세 인구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예요. 13%. 예, 그 고령화 속도 자체도 현재보다 2배에서 3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예. 이거에 따라서 성인 질환,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 당뇨 이런 것들이 질병이 증가되고 있고요. 만성 질환 관련된 원예 처방량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1인당 약제비도 굉장히 증가되고 있고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자소서에 녹이는 거예요. 그냥 고령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요. 요거를 고령화 속도가 얼만큼 되고 있고 우리의 퍼센트는 얼만큼 되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여기다 자소서에다 집어넣어서 이거에 대한 대비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풀어나가 주시면 좋을 것 그렇군요. 같아요. 먼저 네. 고령화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예. 의료 쪽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어떤 예. 고령 관련 이슈나 예. 지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 뭘까요? 네. 사업 다각화라는 네네네.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evolution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제약 쪽에서 쓰는 거. EV 솔루션. 예, evolution. 이게 evolution, 예. eve와 evolution의 Eve. 합성어인데요. 에볼루션과 Eve. 이브를 합친 거군요. 그렇죠. 예. eve 여성 그리고 evolution 혁신. 그러니까 제약 쪽에서도 여성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의약품의 의미는 질병을 고치는 약이다. 그래서 제약사도 포커스를 거기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의약품이라는 것은 건강한 삶과 질병 예방을 위한 그런 것이 바로 약이다라는 의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브 볼루션. 예. 이볼루션. 아담 볼루션은 없습니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제약회사의 영역이 점점 좀 넓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여성을 공략한 헬스케어 그리고 또 뭐 예. 화장품 등의 개발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하여튼 대단합니다. 그 여성에 대한 뭐 헬스케어 화장품 얘기하셨는데요. 네네. 실제 어제 제약사에서 면접 본 친구가 저녁에 어허. 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예.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선생님. 했던 게 제약사들이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진출하려고 한다. 전략 한번 마련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면접 질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랬군요. 예. 제약사에서 이제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 그리고 다양화를 하고 있는데요. 한미약품이 대표적인 경우죠. 한미약품이 6건의 초대형 신약 기술 개발해서 그렇죠. 수출해서 8조. 예, 이거는 국내 제약사 수출 실적의 6배, 전체 다 합한 거의 6배 그렇습니다.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추세가 ETC, 그러니까 전문 의약품에서 화장품, 일반 의약품, 건강약품, 뭐 생활용품 이런 쪽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숙취 해소, 뭐 피로 회복, 아니면 뭐 벌침 이용한 피부 트러블 해소, 뭐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 그렇죠? 그런 쪽으로 확대도 되고 있고 집중적으로 비용도 투자하고 있고 예.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네, 한미 약품이 이 신약 개발로 소위 말하는 대단하죠. 대박을 예. 터뜨렸던 거 예, 아닙니까? 엄청 배당금도 많이 엄청났고요. 여기가 예. 영업이익이 36억이었는데요.
R&D를 1,300억을 넘게 투자를 했어요. 그 회장님이 좀 대단하신 것 대단하신 같습니다. 자, 예. 마지막 상담자의 고민에 도움이 되었길 좀 바라고요. 네. 오늘도 역시 노하우를 아주 탈탈 저희가 털어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오늘도 실제 기업 채용팀장의 예. 비밀 노트 공개해 주시죠. 비밀 노트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제약회사 입사를 위해서는요. 제약회사 용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용어는 홈페이지나 다트 아까 얘기했던 거기 보시면 아시고요. 오늘 제가 얘기했던 ETC, OTC, 신약, 복합제, 뭐 일상, 이상, 삼상 뭐 이런 용어 여기 다 나오거든요. 그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소서에 활용하시면 큰 도움 될 겁니다. 네, 오늘 그 잡정보센터 2부 다시 보기 하시면서 꼭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결하게 와닿는 한 줄이었습니다. 제약회사 입사를 원한다면 제약회사 용어를 써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훈 쌤 오늘 소감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 아직도 배고픕니다. 예, 취업준비생들이 제대로 달릴 수 있도록 네. 굉장히 부지런히 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스펙업 사이트에서 김태성 치면은 거기 하나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예. 거기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알토란 같은 진짜 채용 얘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포트의 김태선 취업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